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울산시대 지킴이 보시기 이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 모두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지요? 네. 선거 결과 뭐 다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선거 기간 약속했던 울산 맞춤 공약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죠? 임기 내 잊지 말고 꼭 지키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울산시대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출발! 한 주만의 뉴스를 순위로 정리해보는 랭킹 뉴스 시간입니다. 네, 어디 계시나? 이분은 찾으면 안 보이고 이름을 크게 부르면 나오셔. 누구일까요? 김다운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랭킹 뉴스 김다은입니다. 이제 2025년도 6월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번 한 주 울산엔 어떤 소식이 화제를 모았을까요? 지금부터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5위는 개장입니다. 울산 동구가 대표 관광지인 일산해수욕장을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2일간 개장합니다. 입욕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샤워장과 파라솔 등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울주군 진화해수욕장도 이번 달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장해 관광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4위는 조성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명소 육성을 위해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에 야시장이 문을 엽니다. 야시장은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또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두 차례 운영되며 방구천 암각화, 크리스마스 등 계절별 주제로 꾸며지는데요. 울산교 위에서는 외국인이 직접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세계 음식 문화관도 조성합니다. 이어서 3위는 수상입니다. 울산시가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 피해 예방에 앞장선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울산시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흡연 예방 교육과 직장인 금연 진료소 등 맞춤형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을 포함한 금연 구역도 확대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초고령입니다. 울산의 노인 인구가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울산의 65세 이상 인구는 19만 3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8%를 차지했는데요. 지역별 노인 인구 비율은 중구와 울주군이 각각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번 주 1위는 세계유산입니다. 우리나라 17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인공은요, 동물부터 농경 문화 등 한반도의 선사시대 모습을 기록한 바위 그림이죠. 울주 방구천 암각화인데요. 이 방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후 전문가와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랭킹 뉴스 김다은이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뉴스를 깔꼼정, 아주 깔끔하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왔습니다. 자, 얼마 전에 말이죠. 울산에 아주 경사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랭킹 뉴스에서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을 빠뜨릴 수가 없죠. 빠져서는 안 되죠. 누가 감히 이런 소식을 빠뜨립니까? 네, 어떤 내용인지 준비된 영상을 보고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비가 마도는 하천역, 병풍처럼 우뚝 솟아오른 너비 10m의 바위. 멧돼지와 호랑이부터 농사와 집단 생활까지 선사시대 한반도 사람들의 삶이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긴 수염고래, 향유고래 등 다양한 고래들과 작사를 이용한 고래 사냥 그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이곳과 함께 삼국시대 화랑의 글 등이 새겨져 있는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가 사실상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가 등재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한반도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한 독보적 증거이자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종 등재는 오는 7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등재가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17건의 세계유산 보유국이 됩니다. 네. 아유, 참 보면 볼수록 신기하죠. 야, 이기우 대표님 반갑습니다. 먼저 울산시대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시대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방구천 안각화에 심취돼서 지금 박사 과정 수료를 했고요. 논문을 잘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술에 이렇게 참여해서 발표도 하고 또 게재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영상에서도 소개됐지만 울산의 보물, 대한민국의 자랑,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등재 권고를 받으면 세계유산이 되는 겁니까? 예, 됩니다. 이코머스라고 국제 자문 전문 기구인데요. 네. 여기서 권고를 한 것은 지금까지 등재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아, 거의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이코머스의 어떤 권위 또 그리고 무게감 이게 실려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이제 안각화 자체가 그러한 기준에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정을 받았군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세계유산이 되기 위한 과정과 기준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네, 등재 기준에는 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 그건 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그걸 전제하에 이 완전성, 진정성, 그다음에 뭐 보존, 뭐 이런 게 있는데, 등재 기준에 보면 등재 1번 그리고 등재 3번이 우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번은 어떤 그 창의성. 창의성. 예, 그러니까 예술적인 창의성. 창의성. 그리고 기준 3번은 이 독보적인 그런 독보성. 네, 그게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이야, 참 보니까 그 고래가 암각화에 그렇게 딱 돼 있는데 보니까 위에서 보고 그린 것도 있고 또 옆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그림이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야, 참 반구천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울산 시민의 정말 오래된 염원이었죠. 반구천 암각화가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 그 가치를 보자면은 어떨까요? 이 안각화에는 이제 이 새끼 여분 귀신고래와 또 이 돌필이 부는 듯한 선사인 그리고 바다 거북이 이게 지금 이렇게 고래를 잡는 사냥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 고래와 인간의 교감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각화에는 이 선사인의 관점에서 풀어낸 그런 이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 바위에 350점 이상이 새겨져 있다는 말은 그만큼 이게 스토리텔링이 된다는 거죠. 뭔가의 서사가 담겨졌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 사냥 장면도 있지만은 고래 등을 타는 모습, 또 안각화에는 바다 고래만 있는 게 아니라 육지 동물도 있잖아요. 이야. 사슴, 멧돼지, 호랑이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걸 또 새긴 걸 그냥 면으로 새기고 또 선으로 새겼어. 또 그다음에 어떤 거는 좀 입체적인 느낌이 보이도록 이건 호랑이다 그러면 호랑이의 어떤 그런 역동성 있잖아요. 이야. 멧돼지다. 그럼 멧돼지의 어떤 야수성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볼륨 있게 새겼다는 거죠. 자, 그럼 암각화가 토사에 묻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이 명색이 세계유산인데 원형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사에 묻혀 있는 게 다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습니다. 뭐 화면 나중에 이제 놓겠습니다만은 이 암각화에는 그 어떤 토사에 묻혀 있는 환경이라는 거죠. 자, 사진이 나왔네요. 네. 이 방구대 암각화는 1995년에 이 국가 지정 유산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작품은 그 이전인 1978년이에요. 사연댐은 1965년에 물을 담았고요. 1978년에 국보가 되기 이전에 이걸 그렸다는 거죠. 이 국가 차원에서 그린 그림인데 보시면은 이 선사시대의 환경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상태와 같죠? 조건은? 지금 상태에 그렇죠. 물이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태풍이 오면 이제 순식간에 잠기게 되는데
이 안각화의 실제로는 이제 그다음 화면 보시면은 그 밑에 6m 아래에 안반층이 드러난 모습이 보입니다. 보시죠? 예, 저렇게 쭉 밑으로 쭉 이렇게 이 안반층이 드러나는데 어떻습니까? 안각화는 위에 있잖아요. 있네, 위에. 근데 우리는 전망대에서 내려다 보잖아요. 내려다보죠. 느낌이 다르죠? 네. 예. 이건 뭘 의미하냐면 다음 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안각화와 그 밑에 기단부가 이렇게 같이 그려져 있죠. 예. 요 숨은 부분 나중에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것도 드러나 있지만 그 밑에가 이게 또 나와야 된다. 네. 그렇죠? 네. 사실 반구천 암각화 보존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반구천 암각화를 보러 올 텐데 반구천 암각화가 세계유산인 만큼 보존에 대해서는 유네스코에서 관여하거나 그렇진 않나요? 보존에 대해서는. 그게 사실은 많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아주 유네스코 등재됐으니까 이제 됐어. 유네스코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한국이 그만큼 국격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보존 의식이 있게 같이 따라가줘야 되고 유네스코는 이제 유네스코 됐으니까 내가 보존해 줄게. 이게 아닙니다. 한국이 너네가 이제 잘하겠다고 했으니까 한번 잘해봐. 인정할게. 탁월한 어떤 그런 가치는 내가 인정했어. 그러나 보존만은 적어도 너가 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이런 이 회원분들이 왔을 때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합당한 그런 예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존하고 있는 나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네. 이걸 영원히 보존할 생각을 해. 뭐 이렇게. 자, 그동안 반구천 암각화에 대한 기획 전시를 비롯해서 학술 발표 등등해서 참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런 만큼 이번 소식이 누구보다도 큰 감동으로 전해졌을 것 같습니다. 자, 7월 최종 발표까지 이제 약 한 달가량 남았는데 앞으로 활동 계획과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암각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시작입니다. 예.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하죠? 책임감이 가잖아요. 아유, 책임가죠. 똑같습니다. 네. 이게 세계유산 등재되면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존을 이렇게 앞장서야 되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이를 위해서 그동안 이제 사실은 반구천 안각화를 제대로 어떤 그 뭐랄까 이 수문 있잖아요. 수문 부분이 이제 이 설치되는 간격에 인해서 이제 항구적으로 이 안각화가 물에 이 댐에 잠겨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하여튼 뭐 이 전문가 분들께서 수없이 많은 토론과 또 이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자, 세계가 인정한 가치 있는 문화유산 반구천 암각화가 울산에 있다는 이 사실 이 자체만이라도 이거 자랑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소중한 문화유산 함께 지켜나갑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이 문화유산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힘과 용기와 기획을 가지고 우리가 발전해야 됩니다.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